오늘은 외로움 경제와 우정시장 폭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는 올해 1월 25일 보도에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 대응 방안으로 한국심리학회와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에 대한 사회적 환기를 시키고 연구 및 조사 활성화, 관련 정책에 대한 홍보, 협력 사업 발굴 및 활성화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민 마음을 효과적으로 케어하는 정책을 앞으로 펴나갈 생각입니다. 비대면 소통 확산으로 외로운 국민의 비율이 19년 20.5%에서 20년 22.3%로 높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통해서 그 대응을 하고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는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 예술과 인문 정신 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면서 국민들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감을 해소하는 치유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한답니다. 젊은이들이 외롭습니다. 돈 주고라도 우정을 사는 시대, 외로움 경제, 우정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고 석학들은 지금이 고립의 시대이고 외로움 바이러스가 널리 퍼지고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있답니다. 그의 대표적인 학자가 고립의 시대를 쓴 허츠 박사입니다. 그는 SNS가 우려스럽고 21세기의 마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웃과의 인사, 소통이 이런 작은 상호작용이 외로움에 큰 효과가 있고 또 오래 한 지역에 살수록 외로움에 대한 저항력은 증가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글은 조선일보 김지수 인터스텔라에서 김지수 기자가 21년 12월 11일에 작성한 글에서 저희가 아는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선일보 김지수 기자가 허츠 박사를 소개하면서 허츠 박사의 고립의 시대라는 책과 인터뷰를 통해서 외로움의 시대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사회가 되면서 혼자 남겨진 비참한 기분이라든가 이탈된 기분, 배제되고 무시당한 느낌을 시달림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고립과 적막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누구나 쉽게 SNS로 도피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내 우리는 SNS에 들어가서 외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외로움을 다룬 고립의 시대, 이 책은 외로움과 기술사회가 어떻게 연결되어 돌아가는지를 분석한 책으로 우리는 외로움의 세계에 살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다양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콜센터에 아이가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날 안아주지 않는다고 울고 있다는 이야기와 청년들이 고립에 몰려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든가 노인들은 작은 범죄를 저질러서 차라리 감옥을 가는 게 덜 외롭다 이런 선택을 막 하기도 한답니다. 충격적이죠? 감염보다 외로움을 더 두려워한다는 생각들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유니버시티 칼리지라는 런던에 있는 대학의 세계 번영 연구소의 명예교수로 있는 노리나 허츠 박사는 외로움 경제가 폭발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허츠 교수는 외로움이 담배 15개 피를 피우는 것과 동일하게 해롭고 외로울수록 공격적으로 변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카페 바리스타나 우편 배달부, 이웃과 가벼운 인사를 나누는 정도만으로도 그런 미세한 서로의 소통만으로도 외로움을 많이 줄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그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외로움, 비접촉 문화는 점점 개인을 외롭게 하고 사회 구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외로움은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바이러스가 외로움의 위험성을 더 심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외로움이 얼마나 건강에 안 좋은지 연구한 허츠 박사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고립의 시대를 걱정스럽다고 말하면서 지속적인 고립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괴롭고 우울증, 불안, 자살 충동,
육체에도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과의 교류하고 싶은 마음은 외로운 몸에 영향을 주어서 혈중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 맥박, 혈압을 높인다고 합니다. 외로운 사람은 운동하지 않은 사람, 또 뚱뚱한 사람들보다 심근경색, 뇌졸중 확률이 20%가 높고 치매 확률도 60%가 높다고 합니다. 외로움은 전 사회와 연령에 걸쳐 심각한 문제이고 영국은 연금 생활자 5명 중 2명이 TV나 반려동물이 주된 친구라고 하고 미국은 요양원 거중자 60%가 방문객이 없다고 합니다. 한국은 노인의 4분의 1이 홀로 식사를 하고 일본의 65세의 노인들 중에는 감옥 가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옥이 오히려 친구와 돌봄, 다양한 서로의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장소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가장 외로운 연령층, 그런데 놀랍게도 노인도 아니고 청년층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밀레니엄 세대는 5명 중 1명이 친구가 없고 미국의 24세 이하 3명 중 1명이 자주 외롭다고 답변을 한다고 합니다. 한국도 지난 10년간 10대와 청년층을 중심으로 외로움이 급속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20년 전에는 외로움이 심각하지 않았는데 2010년 근방부터 어린이, 10대, 20대 초반, 젊은 층을 중심으로 외로움이 증가세가 급격하게 늘어났고 연령층 중에서 가장 외롭다고 느끼는 청년층들은 스탠포드대가 2010년에 연구한 것에 따르면 통제 집단에 속한 1,500명을 페이스북을 사용하게 하고 다른 1,500명은 2달간 페이스북을 끊게 했더니 페이스북을 끄는 집단이 친구와 가족과 직접적인 활동이 더 많아지면서 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SNS를 많이 하는 청년층이 더 외로운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SNS를 끊는 것은 심리치료 효과를 받는 것과 최대 40%까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상호작용은 양보다 질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교류하는 것은 뭐 여러 번 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친근하게 이렇게 서로 교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젊은 층의 SNS는 패스트푸드를 먹는 것과 같은 당장의 효과는 있지만 깊숙한 교류는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10대들은 SNS에서 자주 왕따되는 느낌을 받고, 또 한 예를 들고 있는데 14세 소년 피터는 인스타그램에서 자기에게 반응이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고 만약에 안 오면은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자책을 하고 또 혼자 있는 기분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16세 클라우디아는 친구들이 자기만 빼고 만난 것을 SNS에서 보고 일주일간 학교를 안 갔고 이렇게 따돌림은 언제나 있었지만 요즘처럼 공개적으로 그렇게 창피를 당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겨서 더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따돌림은 성인들도 예외가 아니어서 나만 빼고 모여 노는 듯한 소외감이 모두에게 느끼는 감정이라고 합니다. 집단이 전부인 청소년들에게 왕따는 정말 버거운 문제이고 부모가 모르는 사이에 영국 학생의 65%는 사이버상에서 괴롭힘을 경험했고 아이들은 점점 더 그러기 때문에 실제 세계에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회피하고 SNS는 도박처럼 중복성을 갖게 만들기 때문에 소셜미디어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치명적으로 빠른 특별 관리와 정부의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립의 시대 외로움이라는 전염병에 관한 이 연구에서 직장 동료, 시민들, 고용주, 정부와 단절된 것 같은 느낌도 역시 외로움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외로움은 내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존재인 것처럼 느끼게 하는 상태로 코로나 봉쇄 조치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감시사회로의 침입, 외로움의 고립에서 우리 모두는 비명을 지르고 있고 외로움은 전형되면서 외로울수록 타인을 멀리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외로울수록 남들이 우리를 밀어낸다는 더욱 강하게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문명에 꽂힌 스마트폰은 오히려
외로움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서 모든 집단에서 경제적 괴로움과 외로움은 연관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이런 고립의 시대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면서 고립을 느끼고 더 점점 고립으로 외로움으로 빠져드는 것은 미디어나 우리가 SNS의 역할에서 그것이 우리를 더 외롭지 않게 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외로움을 부추기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배제를 당했을 때의 외로움은 훨씬 더 증폭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감염 불안과 외로움의 이중구를 겪고 있는 이 시대에서 특히 대학 신입생들은 교류 능력이 많이 떨어지고 청년들은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아르바이트 장소에서만 또래를 만난다든가 부모님들이 스마트폰을 항상 끼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생들도 공동생활을 시작할 때 굉장히 혼란을 겪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교류 능력은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복구될 수 있는 여지가 있고요. 아이들도 청년들은 짧은 기간만 스마트폰을 자제해도 의사소통 능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로서 좀 폰을 멀리하고 책을 읽는 모범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택근무 장기화와 기업 직원의 외로움의 증가로 기업들은 직원들의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계 증진을 위해서 회식이라든가 함께 식사 이런 게 중요한데 그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기업들이 카페테리아를 굉장히 많이 또 만들고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유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요. 시카고 소방관들도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사고 현장에서 서로를 아끼고 안전을 더 신경 쓰는 실험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처럼 기업은 외로움이 기업의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인식하여야 하고 외로운 직원은 의욕이 없고 퇴사를 항상 생각하고요. 직장에 친구가 없으면 판단력과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이런 팬데믹 이전에도 사무직 직원의 40%가 외로움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은 그들의 업무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회식이나 식사 외에도 자원봉사 같은 프로그램으로 소속감을 일깨울 필요가 있고요. 팬데믹이 끝나면 강한 유대감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고 이제 외로움의 경제 시대가 곧 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인앤 버신 이스라엘의 인공지능 로봇 엘리큐는 노인들과 대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플로리다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고요. 향후에 회사 공간이나 주택도 인테리어에서 공동체가 함께 이야기하는 공간이라든가 이런 설계가 매우 중요하고 외로움을 완화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가 개발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타트업들은 유대감을 고취하는 사업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박사가 소개한 미국의 앱 중에서 렌트 어 프렌드라는 앱이 있는데 친구를 고용하는 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친구 60만 중에서 한 명을 발견해서 그와 함께 맨하탄 중심가를 산책하고 함께 옷도 고르고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하는데 너무 잘 지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새로운 사람을 만난 기분으로 잘 지냈지만 시간이 끝나고 고용된 친구가 사무적으로 금액을 얘기할 때 모든 것이 좀 사라지는 듯한 느낌 이런 것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배달의 민족에서 버거를 주문하듯이 친구를 주문하는 일은 매우 쓸쓸하고 이것이 영국 빅토리아 시대에도 고용된 말벗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우정을 시장에서 사는 게 누구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도 있지만 친구를 사는 고객들은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친구를 고용하는 일이 오히려 쓸쓸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는 하고 있지만 주로 이제 가디사원 전문직 종사자들이 이를 잘 이용하고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또 너무 인기가 없어서 덜 사교적인 사람들은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는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정을 사는 일로 인해서 부작용은 가족 친구들을 덜 돌보는 노력이 나올 수도 있고 가족 방문 친구들의 뻔한 이야기 들어주기 이런 것들을 하기 싫어할 수도 있게
죽게 되겠다 이런 걱정을 하기도 합니다. 우정을 거래할수록 교류하려는 노력이 점차 사라질 것이라고 그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에 빠지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애를 쓰고 있고 또 매우 즉흥적인 모임에 참가하거나 마을 서점, 식료품점을 이용하고 우편 배달원과 또 마을 바리스타와 함께 또 20초 이상 안부 대화를 나누고 이런 미세한 작용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외로움을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웃 동네 상인들, 우리 마을을 지키고 있는 보루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고 교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외로움 담당 장관님이 있다고 합니다. 사회 분열과 극단, 악플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것도 외로움의 반사적인 공격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전체주의라든가 나치 이런 것은 야만이 아니라 고립과 정상적인 사회관계의 결여가 원인이었다고 한나 아렌트는 통찰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이들은 세상을 적대적으로 생각하고 트럼프 같은 포퓰리스트는 사람의 외로움을 이용하는 극단으로 정치에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외로움은 상황과 환경의 산물로서 다행히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외로움 담당 부처는 존재가 긍정적이지만 실제로는 예산 문제, 권한도 제한적이라 그 영향은 아직은 작은 상태이죠. 그래서 외로움을 부추기는 수많은 경제, 사회, 기술적 요인을 한 장관이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이고 외로움은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야 되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 통합을 이루려면 실제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공원, 청소년 센터, 노인 주간 보호시설, 도서관 같은 공동체 시설을 많이 필요하고 지자체는 지역의 중심과 마을 상점, 마을 서점을 살려서 주민들이 함께하는 공간을 늘리는 것이 이 고립된 시대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뜨겁고 치열한 사회라고 그 교수님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특히 먹방이 외로움에 아주 그 극도로 표현하는 광경이라는 것이. 그래서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외로울까 생각하면서 의식적으로 다가가고 직접 만나고 먹을 것을 나누고 마음을 쓰고 있는 것만으로도 서로에게 삶의 변화가 생기고 그 외로움이 극복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눈으로 인사 나눌 상대가 필요하고 소속감을 간절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가 되어 주어야 되고 회사는 소속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글로벌 시민으로서 해외에서 공부하고 전 세계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는 교수님이었지만 그는 지금 고립의 시대라는 책을 쓰면서 지역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하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눈인사, 사는 곳에서의 뿌리를 내리는 것 이런 것들이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저항 능력을 커지게 하는 요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조선일보가 보도한 내용들에서 우리는 이제 커츠 교수님의 다양한 진단과 극복 방법을 들어봤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외로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주목을 하고 내 가까운 사람에게 외로움이 있지 않나를 서로 돌볼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하고 우리 TG는 외로움의 경제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와 앞으로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로봇, 앱 서비스, 외로움 경제에 대비한 서비스를 통해서 돈을 벌려고 이러는 것보다는 외로움을 함께 나누려는, 외로움을 함께 해소하려는 노력의 일원이 될 것을 천명하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로움 치료제를 만들었고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들려드리면서 우리가 고립의 시대를 나중에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읽고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좋은 내용이라 다시 한번 이 내용을 읽고 한번 우리도 외로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